당신이 매달 지불하는 주거비는 저축입니까? 아니면 사라지는 연기입니까? 한 청년이 좁은 원룸 안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에는 자동이체 완료 월세 85만 원이라는 알림이 보입니다. 과거와 달리 매달 지불하는 월세가 대표적인 주거비 지불 방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자 피땀 흘려 모은 목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강제 저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주거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전세의 시대가 저물고 매달 소중한 소득을 갉아먹는 월세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 무서워서 월세 살아요. 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가 속 편해요. 하지만 이 속 편한 선택 뒤에는 무서운 경제적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득의 30%가 주거비라는 이름으로 공중에 분해되는 세상. 자산 형성의 사다리는 부러졌고 서민들의 통장은 이전 영상에서 말한 역저축의 늪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뜨고 있다라는 주제를 통해 전세 종말의 원인과 그것이 우리 지갑에 가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해부합니다. 주거비, 과부담이 어떻게 우리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미래를 압류하고 있는지 그 적나라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정말로 전세의 종말이 오나요? 빌라왕 사태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2022년 수도권에서 수백에서 수천 채의 빌라를 보유한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금을 잃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와 명의대여, 유령법인 활용이 핵심 수법이었습니다. 임대인들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하고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세입자를 모집한 뒤 전세금 반환 시점마다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20대, 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지만 거주비의 형태가 최근에 부쩍 빠르게 달라진 이유에 한몫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랑했던 전세를 버리고 월세라는 가시밭길을 택하게 된 걸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거대한 동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신뢰의 붕괴와 전세 사기의 공포 때문입니다. 소위 빌라왕 사태라 불리는 전세 사기는 서민들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는 빌라와 오피스텔 상권을 직격했습니다. 내 돈을 떼이느니 차라리 매달 생돈을 내더라도 월세가 안전하다. 이 뼈아픈 인식의 전환이 전세 기피 현상을 가속화했습니다. 이제 전세는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고금리가 만든 주거비 계산의 역전입니다. 쉬운 예시를 들어볼까요?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칩시다. 금리가 2%일 때는 이자가 월 33만 원이었죠. 그런데 금리가 5%로 뛰면 이자가 월 83만 원이 됩니다. 만약 근처 비슷한 집의 월세가 70만 원이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높아지는 기묘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것이 당장 나가는 현금을 줄이는 경제적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막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력은 집주인의 변심입니다. 나도 당장 현금이 필요해라는 인식입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의 계산도 바뀌었습니다. 보유세와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은 이제 목돈인 전세금보다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꾸준한 현금 흐름인 월세를 선호합니다. 시장의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그 자리를 월세가 채우며 가격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월급날이 지나고 가계부 앱을 켜니 빨간색 지출 항목들이 가득합니다. 월급 300만 원 중 주거비로 1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생길 리 만무합니다. 월세 주거비의 급증은 렌트 푸어의 양산을 더욱 부추깁니다. 바로 소득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로 100만 원을 내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실질 가처분 소득의 급감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질은 주거비에 압류당했습니다. 경제적 분석을 위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전세 살며 이자로 40만 원을 낼 때와 월세로 100만 원을 낼 때의 차이는 단순히 60만 원이 아닙니다. 이 60만 원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할 교육비, 아플 때 쓸 의료비,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찾던 문화생활비입니다.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어서는 순간 서민 경제는 생존 모드로 강제 전환됩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골목 상권이 죽고 내수 경기는 더욱 얼어붙습니다. 월세는 자산 형성 사다리를 신압으로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저축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니까요.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아끼면 목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현실은 차갑습니다. 전세는 그 자체로 훌륭한 강제 저축이었습니다. 만기에 돌려받는 보증금은 내 집 마련의 종잣돈이 되었죠. 하지만 월세는 내는 순간 영원히 사라지는 소모성 비용입니다. 매달 사라지는 돈 때문에 시드머니를 모으는 속도는 2배, 3배 느려집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평생 월세만 전전하다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것이 2026년 청년들이 마주한 계급 장벽입니다. 최근 역저축과 부채로 인한 가계 경제의 악순환을 더 심해졌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은 결국 생활비를 위해 다시 카드를 긁고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자산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는 자산 마이너스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한번 이 궤도에 진입하면 자력으로 탈출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사회적 파국으로 이끌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텅 빈 놀이터와 화려한 웨딩홀 상담실의 한산한 모습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한 커플이 월세 계약서를 보며 결혼을 미루기로 합니다. 주거비가 이들 부부 앞날의 걸림돌이 되었고, 이는 텅 빈 유모차를 떠올리게 합니다. 과장된 소리 같지만 주거비의 월세와 파장은 개인의 통장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비자발적 출산의 주범이 주거비가 될지도 모릅니다.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이제 사치제가 되었습니다. 내 몸 하나, 니을 방 한 칸, 월세도 버거운 6평 원룸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치입니다. 월세 시대에 가속하는 곳,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월세로 지불된 돈은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거대 자산가나 대출을 해준 금융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서민의 소득이 자산가에게 이전되는 역진적 소득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결국 자산의 양극화를 고착화시킵니다. 이는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고 수저 계급론을 공고하게 하여 사회적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제 사회는 엉망진창이 될까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가능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회는 전세 보증을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세 신뢰의 회복과 안전, 보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보증보험의 보장 범위를 현실화하여 전세는 안전하다는 믿음을 다시 시장에 주입해야 합니다. 전세라는 사다리를 복구하는 것이 서민 자산 형성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세는 강제저축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 공공 임대의 양적 질적 확대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좁고 낡은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중산층도 20년, 30년씩 안심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형 장기 전세 모델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주거비가 소득의 20% 이내로 관리될 때 비로소 청년들은 소비를 시작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비 다이어트와 자산 방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전용 저금리 대출을 샅샅이 뒤져 월세보다 이자가 저렴한 전세를 찾으세요. 당장 월세가 편해 보이더라도
매달 사라지는 지출의 무서움을 인지하고 주거비 점유율 25%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정부의 매입 임대, 전세 임대 등 다양한 주거, 복지 제도의 알림을 설정해두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세요. 집은 사는 바이가 아니라 사는 리브입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전세가 사라진 자리에 월세가 뜨는 현상. 이것은 단순한 주거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성장통이자 위기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51.4%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의 주거비는 안녕하신가요? 월세로 빨려 들어가는 당신의 피 같은 소득. 그것이 다시 당신의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돌아올 때 우리 사회는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이 당신의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요람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당연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 주거 사다리를 다시 놓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는 월세. 그것이 내일의 희망을 앗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세는 사라져도 당신의 미래는 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